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클래식카를 이렇게 좋아하고 클래식카를 한 대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일단은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만의 차. 그 희소성이란 측면에서 클래식카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어렸을 때 어떤 멋있는 차를 봤을 때 꽂혀서 나중에 꼭 저 차를 사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꿈으로 이룬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카였어요? BMW M5.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카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약간 돈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다 보니까 갑부들. 일단 클래식카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클래식카 치고 싼 게 없잖아요. 주식 투자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1년 사이에 페라리 같은 경우는 무려 28%의 수익률. 1년 사이에 예. 또 다른 차 있어요? 투자 가치가 있는 차? 좋은 차?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옛날에 투자 또 나온 부가티 같은 차. 예, 부가티도 네, 좋죠. 벤츠도 올드카들 많이 가보고. 옆에 계신 권영주 씨는 그래도 좀 그럼 재력이 좀 있으신 거네요. 저는 아직 클래식카 접근할 정도의 재력은 없고요. 예.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차들을 아. 제가 이제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산다라는 목표로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드림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사서 모으시는 편이신 거죠? 그래도 이 차를 한 20년 더 갖고 계시면 관리를 잘 하시면 그때는 이제 정말 클래식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보니까 이분은 젊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네요. 이분이 클래식이 될 때까지 키우고 있어요. 물 주고 밥 줘가면서 키우고 있어. 20년 후를 위해서. 아니, 이제 클래식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벤츠에는 그 슈투트가르트에 벤츠 본사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클래식 센터라고 아예 클래식카만 전담하는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클래식카 서비스 센터. 네, 제가 거기 2007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세계 1호차 뭔지 아세요? 1886년에 나온 페이턴트 모터 달린이라고 있어요. 그 차 똑같이 복제한 그 차를 제가 직접 타봤다는 거예요. 우와. 독일은 이 올드카나 이 클래식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화가 앞서 있거든요. 네. 이 나라 자체에서 등급을 매겨서 등록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굴러 다니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운행을 위해서 아. 또 그리고 원형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클래식카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사치와 같은 그런 취미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화된 컬렉션 중에 하나가 클래식카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아예 클래식카 협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이태리 북부에서부터 로마까지 1000km를 멋지겠다. 가는 완주하는 대회인데 이때는 정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임슬립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있어야 어디 관광도 오시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진짜 아쉬운 게요. 우리나라의 첫 그 차가 한 대도 안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아쉽다. 모두 다 폐차가 되고 없고, 지금 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여기저기 박물관에 있는 차는 복원을 한 차랍니다. 심지어 그 역사적인 배경에 있었던 차들, 예를 들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타셨던 이런 차들, 이런 게 아주 허름하게 관리 상태도 아주 엉망인 상태로 보관돼 있고, 뭐 대한민국의 또 기념비적인 뭐 독자기실로 개발한 첫 차 포니도 그렇죠. 신차 상태의 포니가 없다고 하는데. 아쉽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클래식카에. 그렇죠. 조금 나아진 게 그 최근 들어서 뭐 고종 황제가 타셨다는 차, 이게 다시금 다듬어져가지고 일반에 공개가 됐던 바가 있고, 1933년형 포드 트럭을 개조했던 소방차 같은 경우도 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서 막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클래식카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클래식카 하면 지금 대체로 외국 차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차는 이게 클래식카라고 부를 만한 거 없습니까? 그라나다 뭐 이런 걸 좀 오래 제미니 이런 거 잘 관리해가지고 제미니가 지금 나오면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그 사이 때 나옵니다. 없어요? 그래서 포니는 그 클래식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포니. 좀 가능성이 있는데 상태 좋은 차들은 뭐 3천, 5천씩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는 어때요? 쌍용, 칼리스타? 칼리스타는 사실 우리나라 차가 아니고 쌍용에서 거의 수입 판매. 펜더사에서. 영국 펜더사에서. 국산, 뭐 우리나라 클래식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근데 또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진짜 역사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발 자동차. 아. 그 차 있으면 지금 한 100억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 차는 클래식카가 될 수 없는 이유 자체가 이름이 시발 자동차이기 때문에 클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래도 제 생각에는. 있대요. 자, 지금 팔리는 차 중에서 이걸 아마 미래에
클래식카가 분명히 될 것이다. 레전드가 지금이라도 잘 관리하면 된다. 어떤 차가 있을까요? 엘란, 기아의 엘란이 맞아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정통 스포츠카로 예. 라이센스 들어와서 한 1000대가 채 못 만다, 1000대 안팎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구형 각 그랜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원형이 보존된 그런 3.0 그랜저. 요거 잘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클래식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차? 한 줄로 정리해서 이렇게. 클래식카는 무엇이다? 저는 제 아들들이 제 차들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아직은 클래식카는 아니지만 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탈 때는 그때 클래식카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고마워요. 지금 물 주고 키우고 있다니까요. 이제 물 줘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뭐 저는 당연히 클래식카는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런 클래식카가 탄생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예.